풀 때 이렇게 너무 깔끔하게 아무 흔적도 없이 풀고 있거든. 이런 건 제대로 읽고 푼 거야. 안에서 내가 체크할 단서들을 네가 잡아야 돼, 서연아. 계속 이거 호전이 안 되면 배우는 게 의미가 없어. 그치? 안 졸리죠? 자, 여기까지. 30분 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가 해보니까요. 30분 안에 10문제 고난도 유형 괜찮은데 이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다녀 보니까 대부분 다 10문제를 건드렸고, 많이 버려봤자 좀 한두 문제 버린 느낌이 제가 좀 나거든요. 이 정도 속도로 풀어내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정시로 영어를 준비하는 만큼 그냥 전략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대신 풀 문제는 정확하게. 알겠지? 이 딜을 좀 가지고 오늘 이 30번대 문제 중에서 좀 어려웠을 문제, 오답률이 많이 높았을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빈칸 중에서는 34번 문제가 조금 변별력이 있게 출제가 된 것 같고요. 34번은 답이 4번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3번과 헷갈린 친구들이 많지 않았어요. 김지한 당첨. 3, 4번에 좀 대립이 있어서 이 문제 오늘 좀 어려웠고요. 순서 문제에서는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거는 없었을 것 같아요. 36, 7 둘 다 좀 쏘쏘했던 것 같고, 오히려 삽입 문제에서 39번이 뭔 소린지 아예 모르겠어서 답이 고르기가 힘들었던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도 유형에서는 34번과 39번 이 두 문제를 변별력 문제로 쌤이 선정을 할 거고요. 3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답을 불러볼게요. 은우가 이상한가 봐요. 자기가 찍은 답이요. 자, 봅니다. 승현이 오늘 어디 아프냐? 불쌍해. 힘내. 알지? 자, 31번에 김한나가 정답 부릅니다. 몇 번이요? 싫어요. 그럼 거바리가 물릴게요. 고친 거 맞았거든요. 자,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이슬아 2번 아니고요. 3번이었어요. 3번. 자, 32번의 정답은 희동이가 비웃었거든요. 몇 번 찍었습니까? 32번 몇 번 찍었어요? 2번이 답이었어요. 2번. 박혜연 웃는 거 왜 이렇게 웃기지? 자, 33번의 정답은 아선이가 불러보겠습니다. 답 몇 번? 1번 정답이었습니다. 34번은 답이 4번이라 그랬고 3번이 변별력 선지였고요. 35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서희 틀린 거 확인했다. 그건 물어보고 가야 된다. 알겠죠? 36번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37번은 5번이었습니다. 5번. 하영아, 37번 맞출 줄 알고 풀었어? 풀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38번 문제는 4번이 정답이었고요. 3번과 헷갈린 친구들이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좋아요. 39번은 아까 3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0번은 2번입니다. 장지우가 이거를 고민해서 내가 물어봤더니 A의 intimacy라는 단어를 해석을 못했더라고요. 임박함. 당면한 이런 뜻입니다. 앞에 와 있는 임박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거수를 좀 하겠습니다. 본인 틀린 문제 혹은 듣고 싶은 문제에다가 손을 좀 알아보기 쉽게 번쩍번쩍 들어주세요. 앞에서부터 갈게요. 맘 같아서는 10개 다 하고 싶긴 한데. 그지? 아니야? 알았어. 자, 31번 손 먼저. 31. 나영이는 몇 번 찍었니? 31번? 안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32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몇 번 찍었는지 손으로? 뭐라고? 1번 찍었고. 알겠어. 또 다른 친구들 손으로 표기해줘. 몇 번 찍었나? 4번, 2번, 1번, 5번, 4번, 3번. 엄청 다양하네. 알겠습니다. 31, 32. 좋은 문제가 많아. 33번에 해당되는 사람 손? 33번. 자, 얘도 몇 번 찍었나? 손으로 3, 1, 5, 2, 4, 4. 웬일이야? 우리 언니도 오늘 되게 다양하게 선택하셨네? 자, 34번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 네, 손으로 몇 번? 5번 기름 짜지 말고요. 5번, 3번. 네네네네네. 1번도 있네요. 1번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35번 필요하신 분이 있을까요? 35번이요. 서희 씨는 오늘 끝나고 나랑 남자 잠깐만. 자, 36번 질문하고 싶은 사람?
36. 네, 갑니다. 37. 37. 오, 오히려 37은 괜춘이구나. 근데 얘들 안타깝지만 37번은 요즘 추위의 문제가 좀 아닙니다. 이렇게 쉽게 안 나올 거예요. 내가 왜 37번이 요즘 추위가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연대지 같은 단서를 근거로 추론하는 게 아니라 같은 단어 위주로 찾았으면 충분히 맞춰줬을 문제거든요. 조금만 얘기하고 갈게. 예를 들면 제시문 안에서 이 말 있었지. Things we can know without experiment. 제시문 안에 찾았나? 그거랑 똑같은 말이 C에 not dependent on the human experience. 요거. 그래서 요거 두 단어 똑같은 말이네 매칭했을 것이고 37번 말하는 거야. C의 마지막 줄에 human hurt가 있어서 B의 첫 번째 줄에 human hurt로 이어졌을 거야. B의 마지막 줄에 action are good, action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A의 첫 문장에 acting이라는 표현 때문에 연결했을 거야. 이렇게 잡아서 틀린 게 없을 문제였거든. 그래서 요즘 난이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요 문제는 빼고요. 맞았으면 기분만 좋아하십시오. 알겠죠? 자, 38번 질문하고 싶은 거. 38. 네, 손. 3번 헷갈렸던 거 맞아? 3번, 4번 헷갈렸던 거 맞아? 혹시 5번 찍은 친구도 있을까? 알겠습니다. 자, 39번 질문하고 싶은 친구들. 39. 얘는 4번이나 5번 찍었겠지? 맞지? 그 앞에 2번 찍은 친구 혹시 있어? 혹시 있어? 특별한 친구야. 얘기해 주려고. 넌 소중하고 특별하다고. 있어? 없어요? 알겠습니다. 40번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40번? 괜찮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기에는 우리가 30분밖에 안 풀었으니까요. 31번, 2번 두 개는 잡읍시다. 두 개 잡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31번, 32번. 야, 선생님이 진짜 내신하다 보니까 이 정시 수업이 얼마나 하고 싶던지 진짜. 좋습니다. 자, 31번 문제부터 갈 건데 슬아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우리 슬아는 지금 2번을 찍었거든. 그치? 자, 요거랑 마지막까지 헷갈린 거 맞습니까? 맞나요? 알겠습니다. 나영이는 못 찍었다 그랬어요? 아예 못 읽은 거야? 아니, 읽다가 다른 분이 너무 아, 못하겠어서. 그랬구나. 알겠어. 자, 그러면 왜 그랬나 한번 볼게. 자, 빈칸 지문이니까 이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자, 빈칸에서 첫 번째 포인트 뭐부터 잡는 거였지, 얘들아? 타겟부터 잡는 거. 알겠지? 정시반은 이제 가면 갈수록 오답 노트가 제일 중요해요. 포맷 잘 지킵시다. 타겟입니다. 천천히. 자, 빈칸 문장 읽겠습니다. 야, 이런 연구가 블라블라 했는데 대쩌리아를 발견해냈대. 자, 연구의 결과 부분이니까 주제겠구나. 뭘 발견했냐라는 걸 보니까 응답자의 52%가 say 말했대요. 자신들의 구매 결정이 are partially 부분적으로 이것에 dependent on 뭐 한다고? 의존한다고. 그럼 쌤 의존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빈칸에 따라서 뭐 한다? 달라진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의 타겟을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잡아봤거든.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요 정도 잡고요. 내가 봤을 때 형광펜 단서는 여기 때리면 될 것 같아. 잡아봐봐. 형광펜이야. 얼소까지 잡아주시고 그리고 중요했던 게 요거 잡혔을 거야. In an ideal world가 잡혔을 거야. 맞나? 그러면 이상적인 세계니까 뒤에 뭐 있진 않을까 하고 의심해봤어? 현실에서는 이 말 찾으려고 해봤지? 그래서 얘 뒤에 나오는 in the real world가 되게 반가웠을 것 같아. 그치? 그래, 나 다음 문장에 야 이러한 텐션 뭐가 있다 그래? 아니다, 대답해봐. 텐션 뭐가 있대? 긴장감이 있대. 그럼 긴장감은 같은 말 할 때야, 다른 말 할 때야? 다른 말 할 때지. 그럼 얘와 얘 사이에 괴리가 있더라.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냐고. 그죠? 쌤, 그러면 문제 위에다가 적고 가겠습니다. 이 지문 안에서의 로직은 이거겠네요. 그치? 위에다 적는 거야? 이 지문의 로직은요. 쌤, 아이디얼이라는 단어는 이상이죠. 그리고 이상과 같은 범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원칙적으로는 이런 말 나와도 같은 프레임이잖아. 그럼 이상이나 원칙이 나왔어. 그럼 이것과 반대되는 현실이나 혹은 실제 모습이 있어. 프레임은 아주 간단했던 로직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맞춰서 야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라는 걸 읽어봐 볼 텐데 somewhere in every large grocery store가 닫읍시다. 야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따박따박 읽어하자. 야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is 있는데 뭘 벽이 있어. 근데 이 벽이 뭐냐면 야 요거트야. 응? 요거트에 벽이 있대? 더 읽어보자. 야 요거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끗하게 하얀 색깔로 파트되어 있는 게 있어. 이거는 발효되어 있는 밀크야. 뭘 가지고? 밝은 라벨을 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과일의 이미지도 있고 행복해하는 소도 있고 되게 크림에 가득 차 있는 한 스푼 가득 떠있는 뭐 프루트 청크도 있어. 읽었는데 중요한 단서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 예시의 구체적 논조니까 쭉쭉쭉 왔을 것 같아. 환경만 기억하자. 어디 간 상태야? 식료품 가게. 그럼 식료품 가게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뭘까? 이거 찾아야 되겠죠? 다음 문장 보니까 그 라벨이라는 거 open sport word 보통 이러한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대. 그 단어가 뭐냐면 올가닉이나 no pesticide나 블라블라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대. 그럼 가장 중요한 거는 제품에는 뭐가 붙어 있다? 라벨이 붙어 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뭔가 라벨에 따라서 구매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 그치? 그리고 라벨은 또한 라벨에 대한 진술 1번, 라벨에 대한 진술 2번이네. 그럼 두 개 묶어서 무슨 점 생각해야 돼? 공통점 생각하고 가야지. 두 번째 라벨 봐봐. 야 그리고 그 라벨은 또한 프레젠트 보여주는 거야. 아마도 사실에 근거한 데이터를 보여줄 거야. 무엇에 관해서? 영양소나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나 아니면 알러지 요인들 같은 거 말이야. 됐습니까? 그럼 쌤 지금 라벨 1번과 라벨 2번을 합쳤을 때 해주는 말이 뭘까를 생각하니까 그럼 얘네들은 나 살충제 같은 거 안 썼어. 나 유기농으로 재배됐어. 야 나 안에는 영양소 이런 거 있어. 그냥 제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구나 이런 말 아니야? 그럼 이런 라벨을 만들었을 때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와 달리 현실은 좀 이상하게 굴러가고 있을 것이고 그거를 텐션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흐름. 자, 이상적인 세상에서는 이런 다양한 라벨들의 요소들이 오히려 would help, 도움을 주네. 소비자가 make, 만들도록 도움을 주는구나. 뭘 만들도록? 현명하고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구나. 그럼 쌤, 이상적인 건요, 결국 이런 말이네요. 라벨이 선택에 무엇을 줘요? 도움을 줘요.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요. 그러니 영양소 보고 선택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많은 라벨의 요소들이 그냥 단지 antis consumer, antis 밑에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냐? 유인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야, antis 유인한다니까? 소비자를 뭐 하도록 유인하냐면 그 특정한 요거트를 purchase 나왔다. 뭐 하도록 유인해? 구매하도록 유인한대. 그럼 이 말 아니야? 라벨이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거는 정보를 줘서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게 우리의 이상적인 목표인데 근데 오히려 라벨이 소비자의 구매를 유인한다는 거네? 그러면 이 말은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려고 했지만 그냥 그게 아니라 라벨의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정하게 되더라. 이런 뉘앙스 아니겠냐고. 이해돼요? 이것 때문에 다시 정답선지 내려가 보자. 자, 1번의 프라이스는 가격이죠. 안 될 것 같고요. 2번의 펑션은 제품의 뭐지? 기능이야.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제품의 기능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제품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상을 말해야 돼? 현실을 말해야 돼? 이상인 거 아니야? 제품의 기능이면? 그래서 펑션 옆에다 쓰는 거야. 야, 중요한 게 이거였잖아. 왜 오답입니까? 이게 중요했잖아. 2번에 펑션이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기능은 라벨에 담겨있는 정보와 마찬가지의 단어지. 그 제품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근데 지금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그냥 그 겉모습만 보고 선택하더라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게 맞아? 3번에 패키징이 들어가는 게 맞겠지. 그럼 내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인데 요거 해볼 테니까 이해되나 봐요. 자, 요 문장 한번 봐봐. 쌤, 텐션이면 긴장이에요. 긴장이면 두 가지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근데 그 갈등이 between이 나왔네. 아가들, between 나오면 and 나오면서 꺾여야 되잖아. 그럼 A, B의 대상이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지. 그럼 그 두 가지는 뭐와 뭘 말할게? 뻔해. 뭐와? 대답해봐. 뭐와? 이상과 뭐? 현실을 각각 하나씩 말할 거고 그 사이에 대립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뭘 뜻하는 것 같아? 객관적인 거니까? 이상. 그럼 뒤에 나온 서브젝티브는 뭘 것 같아? 현실. 이렇게 되겠지? 아, 그래서 묶어주자. 선생님, 여기 나오는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라벨의 이상적인 역할이었겠지.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 그런데 소비자는 오히려 그 객관적인 거 안 보고 그냥 표지 예쁘면 고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주관적으로 엔티스먼트, 그것에 끌리더라. 그럼 이거는 라벨의 현실적인 역할을 의미하겠구나. 이 두 가지에 긴장감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걸 테니까 다른 건 더 안 읽어도 되겠구나. 됐습니까? 잘했어요. 자, 이렇게 31번 클리어했고요. 32번으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32번. 자, 얘도 좋은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 네, 내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업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졌습니까? 수업 들을 때? 눈이 되게 똘망똘망했었거든요. 3부 듣기 전에는. 근데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앉아서 듣고만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 근데 알잖아. 이 지문 다시 나올 일 없고 푸는 방법 배워가야 되고 본인이 뭐 잘못했는지 고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앉아서 아무 의미 없이 적고만 있으면 이거 성적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같이 읽어야 돼, 쌤이 읽을 때. 겨울방학 때 했던 것처럼 말이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답합시다. 알겠죠? 입 밖으로 안 뱉어도 돼요? 입 모양만 보여줘요. 그럼 수업 들을 때 이러고 있는 거 말 되냐 안 되냐, 나연아? 안 되죠. 입을 가리고 있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잔망 높이 같아요. 안 돼요. 말로 뱉으셔야 돼요. 알겠지? 자, 32번 문제에서는 저 처음에 나오는 in contrast to를 형광펜으로 쳐놓자. 여기. 그러면 저 단어를 봤을 때 나는 이 지문의 로직을 이렇게 잡아볼 거야. 쟤 나오면 서로 같은 개념 얘기해, 반대 개념 얘기할 거야? 반대 개념 얘기하겠지? 컨트라스트 나왔으니까 아, 얘는 반대 개념을 잡아야 되는구나. 대립 개념을 잡아야 되는구나. 어떤 것 때문에? in contrast to A, B 때문에. 자, 그럼 이 글의 로짓을 잡았으니까 자, 타겟부터 쌤 한번 가볼까요? 근데 타겟의 문장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죠? 그리고 앞에 연결사가 형광펜. 뭐가 들어가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therefore가 들어가 있어. 오. 그럼 쌤, 타겟은 결론이니까 뭐 찾으라는 겁니다? 주제. 그런데 앞에 주어가 얘로 썼어. 테크놀로지 스탠다드야. 뭐의 기준 말할 거야? 기술의 기준을 말할 거야. 아, 주제인데 얘는 기술의 기준에 대한 무언가구나. 됐죠? 자, 그리고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얘가 있었단 말이야. contrast to. 그럼 반대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부터 이렇게 잡을 건데 flexible approach 하면 어떤 방식이죠? 유연한 방식이죠. 그러면 유연한 것과 반대되는 거면 어떤 방식 말하는 거야? 완고하고
상황마다 다르게 해주지 못하고 뭔가 뒤떨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 단어 어딨나 봐야 돼. 야, 유연한 접근법과 달리 전통적인 방법이 있어. 아, 기존에 해왔던 방법? 괜찮지? 그 기존에 해왔던 방법이 환경을 규제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 방법이 있는데, 그럼 쌤 나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글의 큰 틀은 환경 규제 방법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그지? 그리고 반대 개념 나오면 얘냐라고 쌤이 정리하는 포맷 가르쳤었어. 그치? 그 환경을 규제하는 방법 중에서 플렉서블, 모호한 방법도 있고 유연한 방법도 있고 그렇지 못한 방법도 있어. 이 그렇지 못한 방법이 traditional이란 단어 썼었죠? 전통적인 방법인 것 같아. 통적. 자, 그럼 그 전통적 방법이 뭐냐라는 걸 보니까 얘는 의존하는데 커맨드 뭐 한 다음에 명령을 내린 다음에 컨트롤 뭐 하는 거야?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연하게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뭐를 내려? 명령을 내려. 거기에 맞춰서 통제하려고 하는구나. 아, 그럼 쌤 전통적인 방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구나. 프레임 잡았죠? 다시 대답해. 이렇게 꺾는 이유는 무슨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반대 개념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돼. 가보자. 야, 이랬을 때 커맨드하고 컨트롤하는 regulation은 take a variety of form.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어. but, 하지만,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but, 하지만 요거 잡아갈 거야. 야, 근데 하지만 걔네들은 플렉서블이 당연히 낮아. 유연함이 낮아. 근데 이 유연함이 낮다는 게 then 뭐보다 낫냐면 이거거든? 그럼 얘들아, 이 then도 뭐뭐보다니까 비교급에서는 두 가지를 무슨 개념으로 보자 그랬어? 반대 개념으로 vs 처리하자 그랬지. 그럼 또 맞춰봐. 뒤에 나오는 인센티브 기반의 규제는 플렉서블을 말하는 거야? 전통적인 걸 말하는 거야? 플렉서블을 말하는 게 되겠지. 이게 되나? 그러면 플렉서블이라고 하는 건 인센티브 기반의 규제를 말하는 거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 좀 알 것 같은 게 얘들아, 인센티브는 내가 하라고 시키는 거야? 하도록 만드는 거야? 하도록 만들지. 그래서 수능에서 늘 나오면 이거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 유인책이라는 의미로 쓰이지. 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동기를 주는 게 인센티브지. 그럼 얘는 하도록 강요하는 거, 얘는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프레임을 잡읍시다. 자, 이때 technology standard라는 단어에 나는 크게 꺽쇠를 쳤어요. 자, 이유가 뭐야? 주제에서도 빈칸에서도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갔어? 테크놀로지 스탠다드라고 나왔잖아. 그럼 분명히 이 기술적 기준이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되냐 이 문제로 가야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술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물결 무슨 규제를 지금 받고 있구나. 명령하고 통제하는 기준을 지금 받고 있구나. 더가 야, 이런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polluter 오염자야. 야, 오염자는 are violating the law 법을 위반하게 돼. 이거 하라는 거 하지 말면 법 위반이잖아. if 만약에 그 폴루터가 reduce pollution이야. 잠깐만. 뭘 감소시켰어? 오염을 감소시켰지. 그럼 이거 법 위반이야? 아니야? 아니어야 할 것 같지 않아? 이상한 단어가 나오잖아. 오염을 줄였는데 법을 위반했대. through 뭘 통해서 오염을 줄이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오염을 줄이면 오히려 그게 뭐가 된대? 법 위반이 된대. 그럼 쌤 여기서 다른 수단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명령된 것 이외의 수단을 가지고 줄였나 봐. 그럼 그냥 오염 줄이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시키는 대로 줄이지 않았다고 해서 뭘 위반했다는 거야?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더 가자. No matter how 아무리 그 다른 수단이 효과적일지라도 상관없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위반이다라고 하는구나. 됐습니까? 자, 밑에 나오는 거 체크할게요. For example. 맞지?
그러면 이 예시에서도 마찬가지 명령된 것 이외의 수단으로 감소를 시키면 법을 뭐 한 거다? 위반한 거다 라고 말하겠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예시 들어주고 마지막에 나오는 뭐야? 결론이잖아.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자, 우리는 지금 이거를 쓰지 못하고 있고 뭘 쓰고 있다? 얘를 쓰고 있다.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이외의 방법으로 계속 따라와. 이외의 방법으로 오염을 감소시키더라도 이거는 불법이다. 중간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아무리 그게 더 모호한 방법일지라도 대답. 효율적인 방법일지라도. 그럼 보세요. 이 이외의 방법이 훨씬 모호한 방법인 건데 효율적인 방법인 건데 이 방식에서는 그걸 뭐라고 정의해버리니까 불법이라고 정의해버려. 됐지? 그럼 이걸 할까 못할까? 못할 거야. 자, 이 기준으로 선지 내려가자. 봐봐. 자, 1번 선지부터 봐봐. Encourage use of cleaner fuel예요. 자, 여기서 cleaner fuel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래? 자, 그리고 옆에다 써. 1번이 오답인 이유 마지막 부분의 동어 반복입니다. 1번 옆에다가 cleaner fuel에다 밑줄 쓰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의 동어 반복이에요. 자, 이제 선생님 다시 보세요. 나는 사실 이 예시를 읽었거든, 문제 풀 때.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지문이 별로 길지 않아서 그냥 읽어버리려고 좀 갔어. 근데 읽어보자, 빠르게. 쌤 봐봐. 야, 예를 들면 legislation passed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에 통과됐던 법안이 있던 거야. 됐지? 계속 봐. 그 법안이 요청하는 거야. 모든 새로운 전력소한테 이걸 설치하라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그들한테 이미션을 깨끗하게 해. 뭐 함으로써? switching to cleaner fuel. 뭐 나왔어? cleaner fuel. 그러면 똑같이 나왔죠. 여기다 밑줄 쳐요. 그럼 얘가 봐봐. 이거 시킨 거야, 안 시킨 거야? cleaner fuel. 안 시킨 거지? 그런데 1번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자, 밑줄 쳐. 얘랑 연결해서 무슨 동어 반복이라고? 마지막 부분의 동어 반복이라고. 믿고 걸러, 이런 거는. 그치? 아까 1번 층은 좀 있었고. 조금 더 보자, 본 김에. 이걸로 바꾸지 말고 오히려 얘 스크루버라는 방법을 쓰라고 하는데 이때 unlike 뭐와 달리 유인책에 기반한 규제와는 달리 기술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제공하는 거야. 뭐를? 더 봐. 저렴한 방법을 찾을 만한 유인책을 줘, 안 줘? 안 줘.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뭐라고 하니까 불법이야 라고 하니까. 됐어? 자, 2번 선지 내려가 봐.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기준은요. 비용 효율적일 것 같지가 unlike 뭐합니다? 않습니다. 정답 2번. 속어 끝까지 3번 가자. Our government,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유인합니다. 뭐가 틀렸어? 인센티브 X 쳤지? 안 돼. 4번 가보자. Need to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럼 체계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니죠. systematically에다 X 칠게요. 5번 내려오자. 커머셜 펌 하면 그냥 상업회사거든. 그럼 상업회사에 의해 설립되지 않았다? 뭔 소리야? established X, firm X. 회사가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키는 대로 안 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됐지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그 선생님이 구문 잡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문제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폴루터부터 여기까지 꺽쇠로 닫아주시고요. 하나, 둘, 세 문장. 자, 여기 한 문장이거든요. 요 세 줄이. 쌤이 지난주 금요일에 일이 생겨서 못 오는 바람에 요 구문에 대한 피드백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면 지난주에 짚어줬던 문장에 더해 오늘 것까지 같이 추가로 할 거니까 꼭 정리해 오세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문제 했고요. 10분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니, 영서줘. 왜 이렇게 늦었어? 잠들어. 네, 진짜 여기 자리 있어, 영서야. 저 본노트 못 받았어. 그치? 그거 내가 정리해서 다시 줄게. 조금만 있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내가 내 신반한테 나가는 게
봄 노트는 똑같이 정리시켰던 걸로 보고 있고 해석이 근데 밑에 붙어있지? 수시하는 애들은 그거에다가 빈칸 암기하는 시험지 그 다음 변형 문제 그 다음 서술형 자료 이렇게 나가. 근데 은우가 지금 막 빈칸 암기까지는 내 생각엔 필요 없을 것 같고 변형 문제? 규정이 여기 남아있다. 그 다음에 1차, 2차 줬는데 1차는 좀 쉬운 문제 줬고 2차 요걸 더 중요하게 풀라고 했거든. 여기 수특 전범이 들어가 있는 거고 테스트 1회까지 보면은 유형별로 문제 번호를 끊어놨어.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우선순위야. 다 풀지 말고 얘 먼저 한번 싹 풀고 전범위 돌리고 또 시간 나면 다음 순위 돌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도록. 자, 여기는 문제지고 답지는 쌤이 파일로 줄 건데 똑같이 앞에 문제 있고 뒤쪽에 답지 넣어놨어. 그래서 그걸로 보면 돼. 왜 유진이 뭐 모르는 거 있어? 왜 울고 있어 혼자? 어디가 막혔어? 많이 틀렸어. 아 맞다. 점수 계산해야 되는구나 우리. 알았다. 왜 유진아? 몇 개 틀렸는데? 아니 몇 개 맞았는데? 반타자? 야 유진아 나 그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전체 총 합해봐. 100%로 집에 가서. 내가 5회 말도 내가 만들어줄게. 민지도 문제를 풀어보고 싶으려나? 열심히 하려면? 거기까지 별로? 필요하면 말해. 내용은 이해했어. 뭐야? 그래서 여기 우리 일할 때 8강 왜 그러지? 장지우 이슬아랑 똑같아요. 제 수업 들을 때도 맨날 그 표정이에요. 아니 완전 밀리 그 자체가 뭔가? 밀리 그 자체가 홀드님 실수. 이만한 그래서 아니 지금 아니 왜 지금 공부를 받았어? 너못 풀고 끝난 거야. 안 풀었잖아 지금. 왜? 아니야 그냥 좀 쉬세요. 또 수업 들을 때 해롱해롱 하면 안 되니까. 야 영수야 학교 끝나고 집 가지 마라. 알겠지? 반응 괜찮은데? 나오는 것도 그래서 단지까지 하면 뭘 읽고 이상이 뭘 읽어? 왜냐면 나는 방에서 뭘 읽는 거 아니 뭐 없어서 아니야 그냥 소설이 뭐지? 이거를 아니 지금 그런 대사들은 약간 태영아 두개 이름을 얘기해줘. 야나 뭔가 이거 유명 빠르면 얘기해줘. 아니 근데 나는? 몰라? 몰라 성균관 스캔들밖에 그런 거 뭐야? 드라마 성균관 그거는 와그 드라마 10년 2010년 아니 나 지금 그래서 이거 장식이야 개막이 아 그래? 마스크 왜 이렇게 그냥 코가 찢어질 것 같고 아까도 버스에서 핸드폰 하다가 콧물이 흘러가지고 나도 손에 아닌가? 거기서 멈춰있는 거야?
태양은 더운데 그래서는 태양이 더우니까 그 애들 딴 사람은 눈물적 자기가 셋다 연관성이 없어. 결제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가면서 내려가. 중요한 거 신춘문이 하던데. 아니 뭐야? 5월달까지 작품 제출하면은 진단하고 20분에 그 약간 상금 있어. 5천만 원 줘. 우리 주소로도 예? 아니 보편적으로 하면 이상한 거는 아니 근데 얘랑 일일 사진 얘는 아니야? 카레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머리가 안 되네. 그리고 광고하는 지금 네이버시리즈 아 그래? 나에게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이북 선물에 교본밖에 없어. 그런 거 너무 사야 되긴 해. 맞아. 지금 너무 뱉었어 지금. 내가 아까 보고 연기가 진짜. 아니 너무 잘 어울리지. 그래서 3만 원. 근데 3만 원 지우는 아니 가소비가 편견이고. 레아서 갑자기 팩폭을 하니 맡겨주고. 그냥 김치척을 하나에 풀어서 읽고. 아니 그거는 읽고? 아니 실피가 실시간 집에 가고. 나 해. 그럼 뭘 읽어? 아니 얘 보여줘. 그거 나한테 그러니까 막 물리학학교 천실을 물학 그래. 책을 하나 들어봤어? 나 만졌어. 그걸로 내가 만졌잖아. 나도. 너도 맞았어? 뭐 수리소 소리 냈어. 아 그래? 아니 내가 내가 나보고 거의 다 책임이 생각하고 제일 있어. 어려워. 네가 한참 책임이 제일 어려워. 아니 근데 그거 흐트러지면 마시면 너가. 이게 뭐 작별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완전 트렌드다. 넌 다 입었어. 소년이었나를 입고 내가 스토리 좀 보여줘. 너무 귀여워. 아니 김서연이 먼저 봐주겠다고 했는데 팩 안에 그 종류가 나오잖아. 어떤 술 취하면 걔랑 며칠에 넣고 존나 신이야. 진짜. 2만 원 이제 괜찮다. 아니 근데 정중에 밝혀졌어. 뭐? 그 김지혜가 맨 앞자리고 소민도 있고 이만현이 안 들어. 근데 소민이가 찍었어? 뒤로 나가가지고 비어있는 프린트를 나눠주는가. 아연이가 먼저 소수 가가지고 둘이 못 닮았어. 거의 겨우서 집력하고 보는 맛이 있어. 뭐그 정도 시간 아니 근데 걔네 이들이 싸웠던 거를 담임쌤 걔네가 얘기하는 이게 안 할지 않으니까 크리미는 약간 내가 나중에 전시해서 상담 같은 거 할 때 성격표 상담 이런 거할때 가서 말하고 아 근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수업할 때?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지일서 레벨은 왜 지우는 왜 뭐 때문에 그게 찡찡이야? 딴판이었잖아. 순서? 순서 오늘 두 개 다 틀렸어? 아니 그건 아닌데 오늘은 어땠어 조단율? 언니 아니 핑크는 다 쌤도 웃기지 않았어. 그 반에도 아니고 당사자도 아니고 순서는 맞았고 삽입에서 틀렸어? 아니 순서랑 삽입을 틀렸는데 아 36번, 39번 이렇게 틀린 거야? 아니 38번 38번이 오히려 네. 근데 내가 장비우가 그렇게 틀리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단열고를 그냥 후보를 순서를 안 써요. 후보. 얘 다음에 얘가 암대주로 접근하지 않고 흐름으로 접근하는 거지. 네. 그냥 있는 대로 답이라서 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읽냐면 B를 먼저 읽었어. 묘하게 C로 가고 싶네? A겠지 이렇게 골라.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우는 일단 빈칸 먼저 풀어. 지금 하는 것처럼. 알겠지 지우야? 그렇게 하고 순서랑 삽입은 계속 연습을 하자.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또 속어의 팁을 하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가 아까 누구였지? 우리 저희 거봐라 하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올렸어. 지금 내리는 저 우리 은우랑 연아랑 서희표면 계속해서 드라마 얘기를 하시는데 뭐 책 얘기예요.
아, 책이요? 아, 책 얘기예요? 아, 모두 드라마로 각색된 책이네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문학은 이제 좀 자제해 주세요. 비문학을 읽거나요? 심심할 때? 영어 지문의 해설지를 읽어요. 아주 좋은 문학 활동이죠. 그게 아주 좋습니다. 안 돼. 빈칸 추론하라니까. 빈칸 추론해야지. 야, 한나야, 서연아, 들어오자. 할 거 많다, 할 거 많아. 이번에는 33번도 한번 가볼까? 빈칸 네 문제를 조져볼까? 이거 색이 굉장히 진하다. 뭐야? 굉장히 진한데? 아, 뭐야, 이게 형광펜이야? 오, 이거 얘도 교체해서 쓰는 겨? 그냥 아, 신기하네. 인스타 꺼요. 없애요. 인스타 봐봤자 뭐합니까? 아선씨, 그렇죠? 또 사생활 보호 필름이 붙어있네요. 자, 다시 들어가자. 전사연이도 일어나고. 내가 또 너희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한번 돌아다니면서 푸닥거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33번으로 피십시오. 빈칸 2개 더 갑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더럽게 풀잖아요. 더럽죠? 연필로 된 게 내가 풀었던 거거든, 시간제고. 어때요? 지저분해요? 깨끗해요? 깨끗하죠? 내가 정시반에 계속하면서 느낀 건데, 진짜 문제지를 깨끗하게 풀어. 그런데 1등급이 늘 나와. 그럼 그 친구는 잘 풀고 있는 거야, 못 풀고 있는 거야? 잘 풀고 있는 거지. 아무 흔적이 없어도 눈으로만 보면서 지문에 맵이 생기니까. 근데 내 시험지는 겁나 깨끗해. 그런데 정답률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 그럼 방법을 바꾸셔야 돼. 알겠지?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33번부터 갈 거고요. 요런 문제는 우리 6모 때 꼭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33번에 은우야, 그게 바로 현영이도 집중됐죠? 네. 자, 로직을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때 나와요, 유진아. 그만 밀어요. 시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거발이. 한나도 마찬가지. 예. 33번입니다. 자, 로직은 이겁니다. 계속되는 반복어구로 단서 잡기. 계속되는 반복어구로 단서 잡기. 자, 그러면 첫 문장을 쌤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가보자. 자, 첫 문장 읽어볼게요. 나영이 잘 맞췄네요. 그 페이지만 보면 기분이 좋네요. 그쵸? 자, 봅니다. 자, 첫 문장에 arguably 라는 단어가 나왔어. 당연하게도 라고 번역해 갑시다. 여러분들이 사전 찾다 보면 이 33번의 arguably는 주장하건대 이런 식으로 솔직히 번역이 되는데 수능에 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컨대 이렇게 번역하는 게 훨씬 맞아. 알겠지? 자, 그럼 보자. 야, 단연컨대 more than other form of natural history. natural history는 자연사잖아요. 그럼 자연사의 다른 형태들보다도 지질학을 연구하는 게 informed를 받습니다. 빈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렇게 되네요. 자, 이때 inform의 뜻 한 번만 잡고 갈게요. 일단 inform은 동사로 쓰였을 때 두 가지 뜻으로 기억을 해야 돼. 첫 번째는 알리다죠. 정보를 주다, 알리다. 그래서 information이 나온 거고. 근데 그거 말고 두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영향을 주다라는 뜻도 있어. 여기서는 영향을 주다라고 번역을 해볼게. 그러면 지질학 연구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겁니까?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의 타겟을 이렇게 잡아봤거든? 자, 적어가자. 먼저 조금 집중하는 것 같다. 선생님, 이 글의 타겟은 사람인자. 그리고 이 글이 되게 예뻤던 이유가 뭐냐면, 자, 형광펜 한번 따라와 봐거든? 보자. 자, 여기다가 밑줄. 다음에 여기다가 밑줄. 자, 내려와서 김한나 빨리 안경 썼으면 좋겠어. 자, 여기다 밑줄. 또 마지막 여기다가 밑줄이야.
자, 지금 내가 쭉쭉쭉 밑줄 친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어떤 진술이죠? 주제예요? 부연 설명이에요? 부연 설명이죠. 그치? 첫 번째는 19세기라는 특정 시점인 거야. 예신 거지? 두 번째는 사람 이름 나오면서 얘가 뭘 알았대. 인용문이네요. 세 번째도 사람 이름 나오는 인용문. 네 번째도 특정 학회의 멤버 얘기하니까 인용문이구나. 그치? 그러면 얘는 전체가 순접이야, 역접이야? 전체가 순접이야. 그래서 이 글의 로직을 뭐라고 잡았어? 뭐? 맞박을 쳐버릴까 보다. 뭐라고 잡았어요? 반복되는 단서로 잡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요걸 이렇게 끊어보자고.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졸라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었구나. 그래, 얘들아, 이런 식의 글의 프레임일 때는 내가 주는 팁이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읽을 때까지는 그래도 좀 힘들게 모든 내용을 읽어야 될 거야. 근데 두 번 읽었으면 반복하는 말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그걸 다 읽어야 돼. 그 부분만 찾아서 읽으면 돼. 찾아서 읽으면 되겠죠. 이해되지? 자, 그럼 그대로 한번 가보자. 자, 일단 19세기엔 말이야. 지질학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was founded, 설립됐어. on, 무엇을 기반하여 설립됐냐면 광범위하고 엄격한 현장 연구의 시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어. 아, 필드워크가 뜻이 무엇이다? 현장 연구, 현장 조사 이렇게 쓸 거고. 근데 그러면서 those who had intimate knowledge of the landscape야. 그 지질, 즉 그 풍경, 즉 그 주변 환경, 그 환경에 대해서 밀접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자, 사람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could comment, 코멘트를 할 수 있었어. 그 지역의 화석 연료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코멘트를 할 수 있었어. 거기다 생각해봐. 권위적으로 코멘트를 했다는 건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겠어? 없으니까 하겠어? 권위적이라는 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아닐까? 그치? 그래서 쌤이 이렇게 잡았거든? 아, comment authoritatively.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온 이유는 그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풀었겠구나. 그럼 중요한 건 그 지역에 대해서 밀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추론해내면 되겠네. 그러면서 그들이 compensating for 했대. 뭐 했대? 보완했대요. 뭘 보완했냐면 부족한 인력들을 보완했대. 근데 그 부족한 인력을 그 전문가들을 그 지역으로 향하게 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로 했었대. 자, 그러면 오히려 전문가들은 보완하는 데 쓰인 거고 권위적으로 논평을 냈던 애들은 지식을 갖고 있는 애들이었네? 밀접한 지식을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서인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부터 두 번째 덩어리를 읽을 때 우리의 톤은 저거랑 비슷한 뉘앙스가 어딨지? 요거에 맞춰져서 읽어가야 돼. 네? 그 다음 거 봐봐. 야, 다른 애는 있는데 얘가 recognize this as fact. 바로 이런 측면을 알고 있었어. 위에서 말했던 걸 알고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 이런 파운더가 있는데 그는 like to hire. 이런 사람을 고용하기를 좋아했어. 그럼 왜 이런 사람 고용하기 좋아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좋아하겠죠. 그래서 뒤에 더 보니까 hire resident amateur.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야? 아마추어래. 근데 이 아마추어는 who were well versed in local situation. 그 지역적 상황에 대해서 well 잘 알고 있을 거거든. 요 말 하네요. 아, 선생님 그러면 초기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애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전문가가 아닌 누구란 말이네? 아마추어라는 말이네. 합쳐졌어?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덩어리에서도 지역을 잘 아는 아마추어, 지역을 잘 아는 거주민 이 말만 찾아내면 돼. 찾아봐. 어디 있을까? 또 어디 있을까? 찾아줘? 오. 첫 번째 여기 고른 거 맞나? 우드맨이 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man living in the blah blah 그냥 이 지역에 사는 애 이 말인 거 아니야? 됐지? 쌤 마지막 덩어리도 한번 볼까요? 쌤 마지막 덩어리 나왔더니 이런 말 딱 나오네요. 아, 누구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었냐? 아마추어들이 모여서 만든 그룹이었어. 또 나왔네.
그럼 쌤이 네 가지 단서 보니까 결국 지질학 연구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애들, 아마추어들 이 말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지 보자. 자, 1번 볼게요. Lived in the region under investigation. 자, under investigation은 조사 중인 지역. 이렇게 수식돼. 그럼 조사 중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정답 1번 맞는 것 같고요. 자, 2번 내려갑니다. volunteer.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생각했을 때 그 지역의 아마추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이해되니? 뒤에 나오는 프로텍트가 없던 진술이지. 그래서 프로텍트를 X로 쳤어. 네. 3번 가보자. actively participated in development. 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까지는 알겠지만 참여는 조사에 참여한 거지 development 뭐가 아닙니까? 개발이 아니죠. 4번 갑니다. became professional. 뭐가 틀렸어? professional. 그치? 5번 가보자. were elected. 선출됐습니다. to serve. 지역을, 그러니까 역할을 하라고요. as a member of local government이야. 뭐가 틀렸어? government가 틀렸지. 지질학 연구에 대한 얘기라니까. 됐어? 쉽잖아.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연 설명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반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똑같았던 문제가 34번이거든? 그런데 3번이냐 4번이냐가 헷갈렸던 지문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글의 로직은 이렇게 잡을 거야. 34번 오늘의 마지막 빈칸 부를게요. 자, 34번 문제의 로직은 마지막 속어는 적어보자. 34번의 로직이에요. 마지막 속어는 정확한 근거에 기반할 것. 봐봐. 경쟁적인 두 개의 선지가 남았어. 근데 내가 지금 읽은 정보로는 둘 중에 뭐가 맞는지 갈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나머지 정보를 읽어줘야 돼. 근데 이게 묘한 게 뭐냐면 두 개가 남았을 때 이거겠지라고 판단을 흐릿하게 해버리고 넘어가거든. 그 부분에서 딱 미스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이 지문은 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 여기가 빈칸이니까 위를 먼저 읽습니까? 아래 먼저 갑니까? 배운 대로라면 아래를 먼저 가죠. 그럼 자네들이 읽었을 때는 여기 먼저 읽고 그리고 밑에 자, 이 문장을 내가 단서 1이라고 정리를 할게. 여기가 단서 1. 야, 내신하는 애들 내신 열심히 할 동안 우리는 정시에 모든 걸 쏟아야 돼. 알죠? 자, 이 어플라잉 요 문장 있죠? 이게 다음 문장이라 얘를 단서 2라고 잡아줄게. 그냥 다음 문장이라서 잡는 거야. 와, 마지막에 아까 어떤 친구 푸는 거 보니까 인 썸머리 네모박스 한 나왔던 것 같은데 딱 치던데? 잘했어. 요약하자면이니까 같은 말 나올 테니 얘가 단서 3이야. 자, 이렇게 잡고 가볼게. 그럼 쌤 타겟부터 갈 건데 이 타겟 자리에 나오는 슬랩이라는 단어는 잠깐만 봅시다. 자, 쌤 슬랩이라는 단어는 수특에서도 좀 나왔던 단어라 일부러 내가 잡아주려고 하는데 자, 원래 슬랩은 1번 뜻이 치다예요. 그래서 지금 내신하는 애들이 수특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뺨을 치는 겁니다 했을 때도 슬랩이라는 표현이 수특에 나왔었거든. 근데 여기 치다가 있으면 두 번째는 적용하다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처럼 slap A onto B 요렇게 쓰이면 즉 뒤에 onto라는 전치사가 붙으면 그때는 적용하다. 알겠지? 결이 많이 달라요. 두 개 뜻이. 자, 그럼 맞춰서 2번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게. 야, sense proverb, 속담이라고 하는 거 are the label. 라벨이다. 라벨 또 나왔네. 라벨이다. 라벨이다. 자, 이 라벨이라고 하는 거 of letter, 오히려 subtle, 굉장히 미묘하고 complicated, 복잡한 분류의 라벨이다. 그럼 그냥 속담은 뭔가 좀 복잡한 것이다. 뭐 이 정도로 봐볼까? 그러면서 slapping a proverb, 어떤 속담을 onto a situation, 어떤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is a way of blank, blank하는 방법이다. 됐지? 그러면 빈칸의 타겟은 속담을 적용한다는 게 뭔지일 것이다.
오케이, 잡혔으니까 이제 우리는 미리 봤죠. 자, 밑에 나오는 건 단서가 3가지라고 했습니다. 단서 1, 단서 2, 단서 3입니다. 자, 오늘 손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라 좀 시킬 건데요. 1번, 2번, 3번에 읽고 정리를 좀 시킬 겁니다. 다만 모든 시작은 다 속담이 뭘 할 수 있게 하고, 마찬가지 속담이 무엇을 가능하게 하고, 마찬가지 속담이 무엇을 가능하게 한다. 이 프레임에 맞춰서 간단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 드릴게요. 연필로 해줘요. 하면서 해석 안 되면 손 들어 도와줄게. 아, 오늘 너한테 관심을 너무 많이 두나 내가? 부담스럽습니까? 편향된 것을 말이 되게 그죠? 근데 엘비에트가 비록 뭐뭐일지라더라 얼도우랑 똑같아. 그럼 사실 엘비에트부터 저 센스까지는 필요 없는 정보가 되겠지, 그치? 안 해요. 야, 근데 이게 유행이야? 지금 내가 보니까 이거 4명이 쓰고 있는데? 이게 유행이에요? 아니 뭐 공구를 했나? 나 깜짝 놀랐네 지금. 미안해. 알았어. 그냥 2손으로 잡아갈 줄이야. 이 페이지 기분 좋구만. 장서연도 이 페이지 아주 기분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나빠요. 어디 유진아 어디? 2번? 안 되는 거. 너 지금 되게 띠꺼워하고 있잖아. 무슨 문장이야? 전반적으로? 그거 왜 떠들어 지한이 서연이는? 왜? 다 정리했어? 네. 오늘 지한이 잘 듣고 있어. 됐어? 2번? 직독직해만 해줄 테니까 봐봐. 어플라잉 적용하는 거네. 속담을 새롭게 마주대는 상황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통찰력을 얻을 수 있고, 이 통찰력은 우리가 보는 것을 걸러냄으로써 오는 거야. 뭐로써? Through the lens of the proverb. 속담의 렌즈를 통해서.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순순히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됐으면 선생님도 한번 풀어볼 테니까 보는데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고3 막바지로 갈수록 해석을 뭉그러뜨리는 경우가 있어. 해석을 뭉그러뜨린다는 건 직독직해를 대충 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말했지. 대충 해야 되는 경우와 대충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는 달라. 그리고 언제 대충 할지 언제 꼼꼼히 할지는 단서가 알려주는 거지. 그럼 아까 33번 문제도 가봐. 다시 가봐. 눈으로 봐봐. 덩어리 몇 개로 끊었어 이 질문? 4개 덩어리로 끊어서 단서 부분만. 그럼 몇 번은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었어야 돼. 1번과 2번은. 그리고 몇 번은 뭉그러뜨리면서 같은 말만 봤었어야 돼. 3번과 4번은. 익은 거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해보자. 자, 첫 번째는 직독직해 하면 이래. 속담을 사용했다 라벨로서. 자, 이것은 방법이다. 뭐 하는 방법이냐면 make sense 땡땡 빼버리는 거고요. of what one is singing 누가 바라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요거 키워드만 잡았어. 그래서 나는 1번은 속담은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 이해를 할 수 있게 한다. 간단하지? 보는 걸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구문 과제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번역해서 와야 돼요. 자, 속담 2번, 단서 2번으로 가볼게. 우리가 속담을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에 적용해봤다. 됐지? 그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면 이거는 result in a kind of insight, 통찰력을 가져오더라. 그리고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comes from filter. 아, 우리가 보는 걸 걸러내는 것에서부터 오는데 걸러내는 건 through the lens, 속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걸러내는 걸 인사이트를 가지게 된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논리적인 분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됐어요? 그러면 속담은 논리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필터, 걸러내면서 인사이트, 뭐가 생긴다는 거구나. 통찰력. 근데 이 통찰력이 뭐에 대한 통찰력이야? 새로운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말하나 봐. 그래서 나는 단서 2번은 속담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게 한다. 그럼 얘들아, 이렇게 봤을 때 이해력을 높이고 인사이트를 높인다는 건 새로운 상황을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이 말 아니겠어? 그치? 그럼 이제 이 정도 잡혔으면 단서 3번은 뭉그러뜨리면서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약하자면 속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편리하고 간결한 라벨이다. 다양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 말이다. 끝.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에 간결하고 편리하게 라벨을 붙일 수 있다. 그럼 이제 질문, 라벨을 붙인다는 건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게 한다? 잘 이해하게 한다라는 말이겠지. 그래서 얘가 요것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빈칸 추론에서 라벨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면 라벨은 알려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돼. 무언가 정보를 주고 알려주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돼요. 자, 그럼 단서 3번은 속담이라고 하는 거는 편리하고 간결한 라벨 뭘 준다? 설명을 준다. 이렇게 정리해봤어. 쌤 그럼 뭐야? 이해, 인사이트, 설명까지 묶었을 때 결국 잘 알아볼 수 있게 해요. 잘 알게 해요. 이런 말 나오면 되는 거네. 여기 이해돼? 그럼 선지 한번 내려가 보자. 자, 1번 선지부터 번역해 볼 테니까 봐봐. combining, 결합한다. 논리와 감정을, 뭐가 틀렸지? 이모션과 로직이 다 틀렸지. 거기다 X 쳤어? 그러니까 왜 X 치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인상을 써. 알겠지? 세상 무섭게 인상을 쓰는 거 알겠지? 그럼 다시 알려줄게. 2번 가보자. 이승현이 힘내고 new experience를 old하고 useless 하래. 뭐가 글러먹었어? useless가 글러먹었죠. 속담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이해를 돋는 거잖아. 그쵸? 3번 갈게요. borrowing 하면 빌려오다야. conventional wisdom이면 난 속담이랑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했거든? 맞지? 그러면 proverb를 가져와서 deliver a fresh idea,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게 한다. 됐지? 그럼 쌤 3번도 속담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와 유사한 범주로 내 생각엔 판단이 됐어. 이해되지? 4번 가볼게. bring out aspect, 어떤 측면을 끌어낸다. 서야 들어. 근데 이 측면은 otherwise, 속담이 아니었더라면 remains hidden, 숨겨져 있었을 측면을 드러낸다 이 말이야. 그럼 속담을 통해 못 보던 걸 보게 한다 이 말이고, 그럼 그 말은 속담은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쌤 이렇게 봤더니 3번과 4번의 논조가 어때요?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치? 그리고 5번 내려가자. removing detail, 뭐가 틀렸죠? removing에다 X 칠게. 그치 나영아? 이렇게 소거를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골라낸 바로는 3번과 4번에 가릴 수가 없어. 그러니 마지막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단서 몇 번이 됐었어야 돼? 4번이 됐었어야 했던 풀이법이야. 그치? 자,
자, 쌤은 단서 4번을 볼까요? 야, 우리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recognizing a case of a familiar problem.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거기서 속담을 인지해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인데 야, 이거 다다익선 이거 아니야?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 그런 걸 깨달으면 can cast, 들이우게 돼요. 뭘 들이우게 되냐면 new light on this situation,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들이우게 됩니다. 그럼 쌤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건 단서 1번에서 얘기했던 make sense 아닐까 싶고 이해하게 한다. 단서 2번에서 말했던 거는 insight 아니었을까 싶고 단서 3번에서 얘기했던 건 편리하고 간결하게 설명을 준다 이 말 아닐까 싶다. 이해되지? 좀 더 가볼까? 이것은 provide, 주게 되는데 a fresh, 굉장히 신선하고 추상적이며 분명치 않은 관점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은 going well beyond the superficial detail이네. 피상적인 디테일을 beyond, 모하는 것이다.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 쌤 여기도 밑줄 칠까요? 그냥 겉보기에만 보이는 것들을 모하는 것이다. 넘어서는 것이다. 그럼 겉보기에만 보이는 걸 넘어서는 것이다. 아, 인사이트 뭘 준다? 통찰력을 준다. 그럼 다시 선지 내려가 보자. 쌤 선지 봤더니 3번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딜리버가 내 눈에 이제 좀 크게 들어왔어요. 거기다 네모 박스에다가 별표예요. 쌤 딜리버는 3번 선지 말이야. 옆에다 써요. 새로운 개념을 타인에게 전달할 때 속담의 이점일 것 같아요. 적으면서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격하게 해주면 기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됐지? 그런데 4번은 개념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끄집어낸다는 건 나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인 것 같아. 4번 자신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4번 나의 혹은 자신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한다. 숨겨진 걸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쌤 이렇게 봤을 때 3번의 딜리버가 틀렸고 몇 번이라고 잡아야 되겠습니까? 4번이라고 잡는 게 맞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봄노트 쓸 때 단서 4번 포맷만 만들어 놓고요. 저건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잡았던 단어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여기서 슬랩이란 단어 뜻 1번은 뭐하다? 손으로 치다. 근데 2번 언투가 붙으면 뭐뭐에 적용하다. 오케이, 거기까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35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헷갈렸을까봐 말하자면 그냥 적어놓고만 넘어갈까? 혹시 필요하면 봐. 35번의 전체 주제는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한 글이었거든? 전체 주제 말이야. 그런데 정답이었던 3번은 SNS로 인한 품질 저하에 대한 얘기였어. 그럼 이제 이게 공통적인 게 미디어, 매체, SNS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다른 거지. 스포츠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냐 아니면 품질의 저하를 얘기했냐. 야, 그게 조금 달랐으니까 한번 봐봐. 알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 순서 문제는 하나만 보기로 했는데 그게 밑에 나오는 36번입니다. 맞죠? 자, 선생님 숨 좀 돌릴 동안 여러분들은 제시문 안에 있는 내용을 우측에다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의 제시문 오른쪽에다가 간략히 요약. 지우야, 너 몇 번 찍었어? 3번. 현영이 이거 틀렸니 오늘? 안 틀렸어? 슬아야, 여기로 돌아와. 유체 이탈하지 말고 돌아와.
서희야,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안 읽히는 건 그렇게 적어보면 좋다. 알겠지? 그러면서 스스로 집중력 유지하는 패턴을 잡아야 돼. 자, 하셨으면 우리 로직을 먼저 좀 적자. 밑줄은 나랑 같이 쳐요. 미리 치지 마시고. 자, 위에다 로직인데, 일단 이 문제는 사실 오늘의 순서 문제는 요즘처럼 되게 영리한 로직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좀 볼 가치가 있거든요. 뭐라고 내가 말할 거냐면 속어에 의한 순서 잡기예요. 속어에 의한 순서 잡기예요. 네, 나도 고백할 게 있는데 선생님 맨날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모의고사 새로 풀어보는 거 꼭 시간 재고 푼다고. 그럼 여러분들보다 보통의 경우에는 한 절반 정도 걸린다 생각하면 딱 맞아. 근데 나도 문제 풀 때 가장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게 요즘은 순서 문제야. 삽입보다도 순서 문제야.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속어로 접근해야 틀리지 않아서 그래. 근데 선생님도 그냥 이런 내용이겠지를 미리 예단하고 골라버리잖아? 무조건 틀리는 게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70분 내에 많은 문제 많이 맞추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굳이 순서를 맞춘다고 가점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계속 권하는 게 순서 문제가 어렵고 나랑 똑같다면 여러분들이 순서는 뒤로 빼. 그게 전략적인 방법일 거야. 대신 공부는 계속 해야 되겠지, 수험생이니까. 알겠죠? 그 방법으로 가보자. 또 이래놓고 직간에 봄세트 골라 오라 걸린데 내가 못하는 게 아니었고 막 이러고 뭐 자신감을 얻으신다면 좋습니다. 하나 희생하죠. 자, 36번 문제 속어에 의한 순서 잡기였고요. 가장 밑에 여백에다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달겠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문제가 틀렸더라면 1번 아니면 3번을 찍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A가 시작이 안 되는 이유라고 달아주시고요. 됐죠? 두 번째는 B에서 C가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잡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난주 수요일에 봄노트 프린트로 드렸었잖아요. 그 프린트에도 보면 애널리시스라고 해서 선지 분석이 있었지. 순서 문제가 틀렸을 때 선지 분석도 이 방법으로 직접 쓰는 거야. 알겠죠? 제가 한번 잡아보자. 선생님, 제시문 안에서는 밑줄 형광펜, just as 하나만 먼저 체크를 합시다. 선생님,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죠. just as라고 하는 건 just as A, B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서로 같은 공통점을 얘기할 것이고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 정보다? B자리에 있는 정보다. 자, 이거에 기해서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가보자. 자, you can learn from a game how to play. 너는 게임으로부터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 이거야. 그래, 여기서 너는 뭘 하고 있는 애인 거야? 게임을 하고 있는 애. 그래서 내가 관계를 이렇게 잡아볼게.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 봄쌤은 게임 같은 거 사실 좀 안 해서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플레이어라고 잡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그리고 게임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게임을 하면서 게임으로부터 배울 수 있대요. learn. 맞지? 근데 그런 것처럼 게임도 플레이어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플레이어로부터 게임도 무엇을 할 수 있대요? 배울 수 있대요. 자, 그럼 이 A, B 프레임에 따르면 위에 거를 주제로 할 것 같아? 밑에 게 주제야? 밑에 게 주제가 되겠지. 게임이 플레이어로부터 배우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제 여기로 글이 맞춰지게 될 거야. 됐죠? 다음 장.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how player. 그 플레이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왔는가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뭐가? 게임이 바라보겠지. 그 게임을 바라보면서 it is possible. 가능해지는데 플레이어가 전형적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하는 게 뭔지를 find out. 뭐 하게 돼요?
알 수 있게 돼요. 아, 얘는 이걸 배우면서 무엇을 알 수 있게 되냐면 플레이어의 전형적인 행위를 find out 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보통 내가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건 수능에서 지식이라고 표현이 되고 혹은 내가 알게 되는 정보라고 표현을 하죠. 그치? 자, 그리고 첫 출발점인 A를 읽을게. 속도 괜찮니? 자, 그럼 A에서 밑줄 쳐볼까? 못 쳤어? Let's assume이죠. 자, 그럼 쌤 Let's assume 나왔을 때는 우리 요런 표현이에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가정할 때 쓰는 거죠. 자, 우리 이렇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 가정한다는 거 부연 설명을 붙여줄 때 쓰는 거예요. 윗내용에 대한 뒷받침으로 쓰는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럼 거기 살려서 읽어보면 야, 우리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상황을 한번 묘사해보자. 근데 그 상황을 뭘 가지고 묘사할 거냐면 with some number 뭘 가지고 묘사한대? 숫자를 가지고 묘사한대. 자, 그럼 숫자를 가지고 묘사한다는 건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게임 세상에서 플레이어들이 협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의 건강은 뭔지를 보고 비교적인 포지션이 뭔지를 보자고 근사한 가까운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들의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진짜 난 게임에 취미가 좀 없거든? 그래서 나 이 말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뒤를 조금 더 봤다? 근데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After we have stored all this 우리가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놨을 때 이것은 사소해져 버려. 누가? AI 행위자를 만드는 건 아주 사소한 일이 돼버려. 이 얘기가 나왔어. 쌤 여기서 무슨 소재가 갑자기 바뀌어서 등장을 했죠? AI야. 됐어? 자, 그럼 밑으로 다시 내려가. A가 시작점이 안 되는 이유라고 물어봤죠. 그 이유는 적으세요. AI로 전환해주는 문장이 없기 때문이야. 너 이해돼? 갑자기 사전 설명 없이 AI가 등장했기 때문에 A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됐던 소거인 거야. 괜찮죠? 자, 그러면 A가 나오기 전에는 뭔가 AI에 관련된 것과 접합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A는 제끼고 B로 한번 내려가 볼게. 그럼 쌤 B에서는 우리가 처음에 형광펜 쳐야 됐던 게 이거죠. This information. 이런 정보. 찾았어? 그리고 뒤에 이거 하나만 더 밑줄 칠까? To see how this can be done. 에다 형광펜 쳐봐. 자, 선생님 그럼 잠깐만 여기서 이 정보라고 하는 건 B가 시작이라고 했을 때 무슨 정보를 받아주면 돼? 게임이 알게 된 플레이어의 전형적인 행위가 뭐냐 그걸 정보로 받아가면 나쁘진 않네. 그치? 그리고 AI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가 인과적으로 납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야, 이 정보는 사용될 수 있어. 이제 뭘 만들 거구나. AI를 만드는데 사용한다는 거구나. 그 인과 괜찮네? 그리고 이 AI는 play the game 그 게임을 해. 마치 누구처럼? 보통의 플레이어처럼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진짜 그 왜 게임에 접속했을 때 컴퓨터랑 싸울 수도 있고 진짜 플레이어랑 싸울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컴퓨터랑 싸우는 그 말하는 것 같아. 그 AI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AI가 에버레이지 플레이어처럼 행위할 수 있고 뭐 하면서 대부분의 빈번한 행동을 하면서 말이야. 그럼 이 빈번한 행동이라고 하는 건 플레이어의 무슨 행위를 얘도 하는 거야. 전형적인 행위를 하면서 마치 플레이어처럼 얘가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건가 보다. 그치? 그래서 제시문 뒤에 시작점은 어디로 잡을 거야? B로 잡아가 볼 거야. 보통 C를 착각한 친구는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갈게. 자, 그럼 다시 보자. 쌤 B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이 정보를 활용하여서 AI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구나. 됐지?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거였지. See, 알아보자. How,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이 말인 거니까 아, 결국 AI 플레이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내가 다시 설명해 볼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A 시작 안 된다는 거 납득돼요?
돼요? 끄덕 한번 해줄까? 돼요? 예, 돼요. 좋아요. 슬아 되고 있어? 더 봐. 야, 이걸 내가 알려면 imagine that 대절이 한번 생각해보자. 그 게임이 단순히 store 저장하고 있다고 말이야. Long list of all the situation the player has ever been in and the action. 여기까지 다 듣게. 그 게임 안에서 플레이어가 해왔던 상황들의 리스트. 아니면 the action the player took in each situation. 각각의 상황에서 누가 해왔던 액션들? 플레이어가 해왔던 액션들을 내가 다 모아본다고 생각을 하자. 됐습니까? 자, 그리고 C로 내려와서 선생님이랑 똑같이 밑줄 한 번만 쳐줄까요? 이 부분을. 그리고 잠깐 멈춰 선생님 봐봐. 자, B에서는 이제 AI 플레이어가 생산되는 과정을 말해 볼 건데 그 과정을 알기 위해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건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실제 플레이어들의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지, 즉 어떻게 조치를 취하는지 이것들을 저장하는 거죠. 됐어? 자, 여기까지 B가 끝났던 건데 내가 C로 내려가 보면 여기서도 롱 리스트가 있고 여기서도 롱 리스트가 있으니까 이어지는 거 어때 보여? 괜찮아 보인단 말이야. 근데 한번 구조적으로 접근해 보자고. 모든 순간에 AI는 결정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 그 행위자의 캐릭터가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그리고 찾아내. 그 상황 안에서 말이야. 됐어? 그러면서 the player가 마주한 상황에서 그걸 찾아내고 take the action that the player took. 그 선수들이 혹은 플레이어들이 해왔던 것들을 선택해. 됐지? 봐봐. 얘는 정보를 모은 것에서 끝났는데 그걸 기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텐데 바로 AI가 어떻게 결정하는지가 나와. 이 사이에 공백이 떠 있어 지금. 근데 내 생각에 이거 찾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마지막 문장 봐. 쉽지? 겁나 멋지지? 그렇지 않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가 밑줄이고 결론의 뉘앙스였어서 그래. 마지막 문장에 쉽지? 괜찮지? 맞지? 자, 중요한 거 맞지? 이런 표현들 나왔을 때야. 확실하지? 내 말 맞지? 라고 끝나는 게 결론의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했죠? 그럼 마지막 질문에다 답을 해보자. A가 시작점이 안 되는 이유, 인과관계 없이, 앞에 사전 설명 없이 AI가 너무 갑자기 등장을 했다. 이거였다면 B에서 C가 안 되는 이유는 C의 마지막 문장의 결론의 뉘앙스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나는 C가 매력적으로 보였겠지만 A와의 연결부를 조금 더 검토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얘들아 이제 A를 다시 가보면 Let's assume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까?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뒤에 선수들이 경기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플레이어들이 지금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아니면 근접한 NPC라는 캐릭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와 같은 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 따라왔어? 걔는 선생님 봐. 실제 플레이어의 상황이나 조치들을 저장해낸 예시일 거야. 즉 저장 정보를 예시로 설명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예상한 대로 B 다음에 A가 들어가야 된다면 과정을 설명할 거였으니까 1번에 이어지는 몇 번을 서술해야 맞아? 2번을 서술해야 맞아. 그치? 그럼 형광펜 추가할게. 지금 A의 그 문장 끝에 뒤에 보시면 After we have stored all this data 나와 있지. 형광펜이야. 뭐라고 해? 이 모든 정보를 뭐하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라는 다음 단계가 넘어왔네. 칠판 봐. 이걸 저장할 거야. 그리고 저장하고 나서는 이렇게 인과가 이어진다고. 올리기가 그래서 더 볼게. 자, 이걸 저장하고 나서는 it becomes trivial. 이제 사소해져. 너무 쉬워져. 누굴 만들어내는 게? AI 행위자를 만드는 게 아주 쉬워져. 아, 저장하고 난 후에는 AI를 생성하는 게 아주 쉬워지는 거야. 됐어?
마지막 C가 내려와서 이제 AI가 생성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끝나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거 정말 간단하지? 정말 멋있지? 그렇지 않니? 결론의 논조. 됐지? 좋아. 아, 이게 순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도 아마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근데 만점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우리의 논리력을 높이자고요.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두 문제만 보겠습니다. 38번, 39번 이렇게만 볼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탄소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셔서 하품을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들이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이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들이마시고 김지연 됐어요? 네, 내쉬세요. 준비됐죠? 네. 마지막 두 문제 갈 거예요. 38번 갑니다. 38번. 힘내라. 자, 잠깐 문 좀 열게. 이건 뭐죠? 안 돼요. 이런 안경 닦기 보신 적 있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네요. 이게 뭐 캐릭터인가요? 아! 눈알이 있는데 안경이 지저분해서 그런 건가요? 괜찮아요. 이게 내가 부끄러워요. 내가 휘경여고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친구가 가방에서 필통을 꺼낸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내가 이쪽을 보고 있는데 쌤 알지? 여기 와 있으면 뒤에도 눈 달린 거. 너무 현란한 거야. 갑자기 내 느낌에. 근데 보니까 필통이 그 형광 파란 색깔 얼굴에 형광 분홍 색깔 머리털이 달려 있는 거야. 그리고 상상이 되게 색깔 조합? 얘가 다 생각해봐. 형광, 그 약간 에메랄드 파란색 있지? 그런 색의 형광 분홍색으로 머리가 그 바비 인형 머리처럼 달려있어.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의 창의력을 돋구기 위해 만들었나봐. 머리를 묶고 변형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올 때마다 그 필통의 머리 스타일을 바꿔서 오는 거예요.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머리를 할지. 자, 이거 아주 너의 정신 상태 같다라는 피드백을 해줬는데, 충격적이었던 필통 1번. 또 다른 2번은 겨울 학기 때였어요. 경희남고에 배정된 예비고1 친구 수업을 할 때입니다. 남학생이죠. 그 친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필통을 열면서 자기가 뭘 새로 샀대. 꺼내는데 안 끝나. 길게 창을 꺼내는 줄 알았어. 꺼내고 있는데 오랑우탄의 필통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오랑우탄이면 이렇게 얼굴만 있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쵸? 걔는 굉장히 길어요. 이래요. 이 긴데 연필을 넘는 구간은 얼굴과 팔다리를 빼면 요만큼밖에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런 필통. 갑자기 기억이 났어. 이 안경 닦기도 약간 자네들의 정신 상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힘을 내요. 그 이상한 거 보면 사고 싶죠? 심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그냥 사세요. 그래서 사서 심리가 안정된다면 사십시오. 아시겠죠? 좋아요. 자, 두 문제만 더 가자. 38번이야. 38번은 이렇게 로직을 적어줘. 이 문제는 아주 좋은 문제. 확실히 사설이 좋아요. 연속되는 역접에 주의하기. 연속되는 역접에 주의하기. 그래서 이게 골라졌나 한번 봐봐. 자, 보자. 제시문 안에서는 도우가 잡혔어야 되고, 지문 길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3번 뒤에 벗이 보였을 거야. 4번에는 this is because 잡아주면 좋겠고, 5번 뒤에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정리해주는 멘트가 들어가죠. 누가 저렇게 한숨을 크게 쉬어? 그 다음 첫 번째 줄에 two different way가 잡혔을 것이고. 이렇게 크게 한번 잡아봤을까? 자, 그러면 삽입 문제는 이제 약간 순서랑 달라. 오히려 삽입 문제는 시간 안에 잘 풀 수 있어요. 방법과 예민함만 갖추면 돼요. 알겠지? 순서 문제는 이게 이걸까 저걸까에 판단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 근데 삽입은 예민함만 딱 갖춰지잖아? 그럼 답이 되게 예측 가능하게 빨리 나와. 알겠지? 이 팁을 꼭 기억하면서 제시문 읽어볼게요. 너무 작네요. 자,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은 그러나 이렇게 가. 그럼 나는 이 대부분은 그러나를 통역
상념과 반박 아닐까 이렇게 잡아봤거든. 그러니까 니네 이렇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대부분은 이래. 이런 뉘앙스잖아. 뭔가 반대되는 게 나오겠다 싶고.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는 acutely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unaware 모르고 있어. 몰라 우리는. 뭘 모르냐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that we think 우리가 생각하기에 we are tasting 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야? 맛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보야. via 뭘 통해서? 혀를 통해서. 구문이 조금 어렵나? 다시 봐. 우리는 모르고 있어. 얼마나 많은 정보가 comes in, 들어오는지. 이게 주어 동사야. 그럼 중간에 껴있는 that부터 tongue까지는 information을 꾸며주는 거예요. that부터 tongue까지 직독직해 안 됐으면 봐줘. 다시 번역하면 혀를 통해서 맛본다고 생각하는 information, 정보들인 거야. 근데 이 정보가 실제로는 comes in via the litteronasal smelling route 나왔거든. 쌤, 저 이 단어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코의 어디래요? 앞쪽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litteronasal, 코 앞쪽에 smelling route로 들어와요. 이 말이었거든. 근데 얘들아, 밑에 각주로 달린 단어 보니까 이것도 센스죠. 왼쪽에는 lateronasal이 코 미안해 뒤쪽인데 오른쪽에 각주 달린 단어는 orthonasal, 코 어디야? 앞이야. 두 개가 뭐하지? 반대되는 개념이 나왔지. 코의 앞이냐 뒤냐. 이상하다. 어찌됐든 코 앞과 뒤를 반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시문과 그리고 제시문의 앞에 나와야 할 내용은 대립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혀를 통해서 맛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냄새에서 오는구나. 되지? 근데 앞에다 말을 좀 덧붙일게. 이 후각은 lateronasal이니까 코 어디야? 헷갈려. 코 뒤. 응?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첫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자, 첫 문장에 제가 뭘 잡았냐면 두 개의 다른 방법이 있다. 그 이 두 개의 다른 방법이 코 앞으로 하는 방법과 코 뒤로 느끼는 뭐 이렇게 나누지 않겠냐고. 그죠? 야, 우리가 이해해보자. 어떻게 우리가 냄새를 맡는가. 그때는 아주 중요하다. 구분하는 게 뭐를? 두 가지 방법을 구분하자. 그 두 가지 방법은 예상했던 것처럼 in which we smell 우리가 냄새를 맡는 there is the 뭐가 있다? orthono 얘가 있고 그럼 뒤에 짝꿍으로 얘가 있구나. 레트로 얘가 있구나. 됐지? 자, 이 두 가지가 있다. 자, 이때 2번 문장으로 바로 내려갈 테니까 봐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상하단 말이야. 잠깐만, 앞에서는 코 얘기만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봤던 건 뭘 통해 느낀다는 거였어? 혀야. 코랑 혀랑 같아? 다르지? 무서워? 다르지? 다르게 생겼지? 자, 그럼 보자. 자, 여기서 이 올토노라고 하는 거, 코 앞쪽에 스니핑, 킁킁 냄새를 맡는 건 특히나 중요한데, 강조 표현 나왔어? 언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뇌가 to form the rich flavor, 아주 풍부한 맛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는 거구나. 됐지? 그럼 다시 코의 어느 부분에서가 앞쪽이 체크하면서 가자. 자, 요거 코 앞쪽이야. 그리고 이 앞쪽이 오히려 맛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구나. 요렇게 concerning both 오히려 뭐와 관련된 거냐면 what the experience of tasting 그 맛에 대한 기대가 will be like 어떨 것 같은지를 예측하게 하는 거고 how much we expect to enjoy 내가 이걸 좋아할지 말지도 예측하게 한대. 그러니까 됐지? 자, 여기서 받는 거야. 그런데 뒤에 뭐 나왔어? 벗이야. 그 아까 내가 말했지. 예민함을 갖추라고. 예민함을 갖춘다는 건 얘 보고 앞뒤가 뭐 되는지 찾고 넘어가는 거야. 반대인지 아닌지를 찾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더 뒤를 봐. 하지만 말이야. 레트로야. 얘들아 뭐 나왔어? 레트로적인 인식이래. 레트로는 어디였지? 뒤에 나오는 거. 코 뒤였는데
앞에 얘기하고 뒤에 얘기하니까 반대말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코 뒤가 말이야, on swallowing, 뭔가 마실 때 정말로 provide our tasting, 밑줄 긋자. 우리의 맛에 대한 경험을 주는 거구나. 괜찮지? 쌤, 그러면 잠깐만, 코 앞이 맛을 느끼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오히려 코 뒤가 뭘 느끼게 하는 거야. 맛을 느끼게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3번 자리는 빈틈이 있어, 없어? 없지?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얘가 통념일 것이고 그게 아닌 거야 라고 반박하는 부분이라 여기는 빈틈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뒤에는 this is because거든. 자,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잘 들어봐. 일단 because면 앞에가 결과고 뒤에가 이어지는 뭐여야 돼? 원인이어야 돼. 그치? 그리고 만약에 4번 자리에 빈틈이 없는 거다라고 한다면 이 뒤에 붙는 원인은 코 뒤에서 맛을 느끼는 게 왜 그러는지가 나와야 돼. 이 말이 이해됐지? 그걸 잡고 있는 게 센시티브야. 삽입에서 요구하는. 근데 뒷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러네요. 왜 그러냐면 음식의 향기가 경험되거든. 마치 coming from the mouth. 뭐에서 오는 것처럼? 입에서 오는 것처럼 느끼거든. 더 읽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as if 마치 뭐냐면 혀 그 자체에서 감지되는 것처럼 느끼거든. 얘들아, 나오는 단어가 다 뭐였냐면 이것처럼 느껴서 그래. 또 이것처럼 느껴서 그래야. 근데 얘들아, 이 as if 부분은 진짜 그렇다는 거야?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야? 아닌데 그런 것처럼이야. 쌤, 그 말은 얘가 왜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에 대한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통념의 원인으로 봐야지 논조가 맞는 것 같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앞이랑 연결될 수는 없고 정답이 몇 번에 들어가? 4번에 들어갈 거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통념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 통념 얘기 나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걸 인지한대, 못한대? 못한대. 그럼 통념의 원인이라고 하는 건 괄호 열고 우리가 코 뒤에서 맛을 느끼지만 오늘 진짜 값진 시간이다. 코 뒤에서 맛을 느끼지만 그걸 우리가 뭐 하지 못하는 원인이겠어? 인지하지 못하는 원인을 말하고 있겠지. 그 원인이 뭐야? 혀에서 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됐지? 그리고 이런 이상한 현상을 이런 이름으로 부를게. 자, 이거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거. 앞에서 길게 다 현상 설명해주고 마지막 문장에서 뭐 해주는 거야? 개념화 해주는 거지. 그럼 이런 개념화도 이런 문장이 들어가면 본문의 마지막에 나오겠지. 즉 아까 봤던 야, 내 말 맞지? 와 같은 결론 문장의 뉘앙스가 마지막에 들어가 있지. 그치? 됐어? 요 한 끗 틀이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쌤이 빠르게 좀 풀어드릴게요. 힘내세요. 39번 가자. 자, 마지막 문제. 자, 39번은 로직을 두 가지로 말할 거야. 1번과 2번이야. 순서대로야. 첫 번째 순서는 속어에 의한 접근이야. 마찬가지. 여기 논리적 공백 없지. 얘로 답이 나왔어. 그리고 2번. 이 자리가 답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로직 두 번째가 예시가 전환되는 부분을 찾기였어. 자, 봅시다. 쌤, 제시문 안에는 이 표현이 들어갔어요. To appreciate this point이야. 수특에 진짜 많이 나오는 appreciate. 제대로 알다. 그냥 제대로 알다. 내가 이 포인트를 제대로 알려면, 그럼 앞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이건 거지. 앞 내용을 제대로 알려면 대처리알 가정해보자. 굉장히 밀집한 도시야. 굉장히 붐비는 도시인데 거기서 이 메리라는 애가 1시간에 15마일 단위의 속도로 통근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말이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예시를 말하는 것 같고요. 메리라는 이름 나왔으니까 붐비는 도시에서 15마일로 이동하는 애인가 봐요. 이게 끝이었어. 그치? 자, 그리고 첫 문장부터 한번 보자.
얘들아, 얘는 여러분들이 형광펜을 여기만 쳐봐. 요 if 메리. 얘만 딱 쳐봐. 그러면 얘는 예시지. 그 예시로 뒷받침을 받는 첫 문장이 있지. 그럼 첫 문장이 뭐여야 돼? 주제.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잡느냐가 뒤에 내용 매칭에 도움을 줬을 거야. 돼요? 다시. 자, 얘는 예시. 그러니까 첫 문장이 뭐다? 주제. 이거 놓쳤으면 뒤에 예시 매칭이 어려워요. 알겠죠? 자, 그럼 읽어봐. Achieving higher speed in city야. 도시에서 어떤 속도를 달성해? 높은 속도를 달성해. 즉 도시에서 높은 속도를 달성하면 would facilitate, 촉진하게 될 건데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걸 촉진하게 될 거야. 인과관계 와닿습니까? 도시에서 빨리 이동하면 기후 변화에 적응이 잘할 수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because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사이 인과가 있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더 많은 이웃, 즉 내가 어느 지역에 살 건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첫 문장을 읽고 나는 인과를 어떻게 잡았냐면 내 속도가 높아지면, 그럼 이 속도는 내가 이동하는 속도겠지. 그럼 이동하는 건 걷는 것도 있지만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교통수단, 대중교통으로 한정하지 않고. 야, 이렇게 속도가 높아져. 그러면 주거지의 선택지가 다양해져.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내가 차가 없어. 그럼 서울 벗어나서 살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근데 내가 차가 있어. 그럼 어때? 서울 벗어나도 나빼드잖아. 맞지? 쌤도 김포 살잖아. 그치? 그러면 속도가 높아져. 주거지의 선택지가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높아져. 선생님도 출퇴근하면서 아주 날씨의 급변을 겪는데요. 내가 집에서 나왔을 때 해가 쨍쨍해. 근데 오면서 비가 와. 그런 경험 한 적 있어, 없어? 있죠.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기후는 어때요? 달라질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적응도가 어떻겠습니까? 높아지겠죠. 일터와 집으로서 모두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인 것 같아. 됐지? 자, 이제 이 프레임을 if라는 예시로 씌울 거야. 그럼 이제 빨리 봐봐. 야, 만약에 메리가 커뮤트를 하고 싶어. 30minutes, 30분 만에 원웨이, 한 번에 가고 싶다는 얘기야. 30분 만에 편도로 내가 가고 싶은데, 하영아 봐. She can travel. 걔는 이동할 수 있어. 40마일로. 잠깐만. 제 시문에서는 몇 마일이라 그랬지? 15마일인데 예시가 다른 경우 같은데 여기가 첫 번째 민감한 포인트. 그치? 40마일로 이동할 거야. 그러고 나면 she can look for a place to live in a 20mile. 아, radius, 원형. 이게 뭐라고 하지? 내가 한국말로? 왜? 컴파스 딱 두고 이렇게 그리는 느낌. 뭐라 그래? 다 모르는 걸로. 자, 어쨌든 그거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직장 구심점으로 이만큼 요거야. 이거를 20마일을 갈 수 있어. 그녀의 직장 주변에서 말이야. 전사연 듣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동 속도가 40이니까 20마일의 레디어스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서클은 equal 동등해. 뭐와? 이 정도 이상의 마일과 동등해. 그러고 이렇게 넓은 지역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크니까 더 멀리 가도 괜찮은가 보지. 그치? 그 큰 지역이 연결. 여기서 그 큰 지역이 오케이. 40마일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가 이동할 수 있거든. 그러니 이거를 그렇게 큰 지역을 이동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말한 거고, 이렇게 거대한 지역은 그 메리한테 ample, 굉장히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그녀의 열망에 맞는 거주지를 찾을 아주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괜찮지? 한 거 봐봐. 똑같은 30분의 통근이야. 그리고 걔는 7.5마일의 레디어스래. 20마일의 레디어스였는데 뭘로 바뀌었어? 7.5마일로 바뀌었어. 멈춰서 잠깐만 이렇게 되는 거야. 예시의 수치가 뭐 하기 시작해? 변화되기 시작해. 그러면 위에 나왔던 게 예시 1번이라면 이 부분에서부터는 예시 2번이어야 돼. 그럼 이제 빈틈을 찾아보자. 쌤 4번에 이 말 나오죠. 자, 이거는 much smaller area, 훨씬 좁은 지역이야. 이 좁은 지역은 뭔데? 7.5마일의 레디어스밖에 안 나오니까 위에 거보다 훨씬 좁은 지역이야. 어때? 빈틈이 없네? 그치?
그리고 5번 들어가 봐. By having a large set of residential opportunity. 거주 기회의 큰 세트를 가진다는 건 예시 1번 내용이야, 2번 내용이야? 1번 내용 아니었어? 맞지? 이해돼? 그 말은 이제 5번 뒤에서부터는 예시가 아니라 다시 뭘 해주려는 포인트네? 정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치? 그럼 이 덩어리가 예시 2번이었을 것이고 예시 1번에서 2번으로 뭐 해주는 포인트가 지금 없네? 전환해주는 포인트가 없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어온 바에 따르면 4번과 5번 그리고 1번과 2번에는 논리적 빈틈이 없었고 그치? 그러면 답 몇 번? 3번. 됐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요. 아, 제가 이게 내신반 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좀 쓰다 보니까 봄 노트가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도착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돼서 선생님이 금요일 되면은 받을 수 있게 금토 중에 준비할 테니까 자, 요것만 잘 봐줘. 봄 노트의 양식은 지난주에 드려서 알 거예요. 그대로 포스트잇 한 번만 써서 앞에 나가면 포스트잇 있어. 혹은 앞에 나가면 요거 떡메모지 있는 거 알지? 요걸로 챙겨서 오늘 수업했던 전지문에 대해서는 금요일까지 완성해서 와주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오늘 고생했어요. 내 봄노트 못 받았던 사람 손 들어볼래? 나영이는 내가 그 폼에 사진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거기 맞춰서 한번 만들어줘. 알았지? 고생했어요. 네. 잠깐만. 고생했다. 카톡 보여줄 수 있어? 너한테 셔틀에 오래? 진짜. 요거. 두 개면 다른데.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 하나만 더. 요거 한 세트야. 이거 자기 친구 것도 줘야 된다고. 아, 그래? 어떻게 고마워. 조심해서 가, 조심해서 가. 수고 많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 단어 잘해. 네. 단어. 고생했어. 어휴, 고생했어. 아픈데. 예, 고생하셨어요. 다 먹었어, 벌써. 고생했다. 조심해서 가라. 명서야, 시간 늦지 말고. 고생했다, 규리야. 네. 아니야. 내가 원래 월요일부터 띄워야 되는 쌤을 못했어. 다음 주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게. 고생했어. 쌤, 근데 추가 과제는 추가 과제도 봄노트 양식을 내가 아예 보여줄게. 이렇게 생긴 걸 줬었거든, 애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교재를 쌤이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준 거야. 위에 학습 유형이 수업과 개별로 나눠놨어. 그래서 개별 과제도 여기다가 똑같이 해서 그럼 네가 공부한 양을 쌤이 누적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고 너 개별 과제 뭐 선택했지? 듣기인가? 구문? 네. 그럼 구문은 내가 아까 잡아줬던 구문 문장 있지? 그게 있는 문장만 요 밑에 스트럭처에다 이렇게 써. 쓰고 직접 구조 분석하고 해석을 적어보는 거야. 그렇게 하고 클루와 플로우에다가는 문제의 전체 흐름과 이런 단서들을 적어주는 거고 애널리시스는 아까 말했던 선지 분석하는 거고 복화는 모르는 복화 정리해주면 되는 거고 요 식으로 개별 과제는 듣기 풀잖아. 틀린 문제 있을 거잖아. 그거를 여기다가 도식화하시고 모르는 단어 정리하시고 그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요 포맷대로 해줘. 내가 스샷 남겨놓을게. 네, 고생했어요. 보자. 서희씨, 아까 내가 35번에 너 때문에 말했는데 잠깐만 있어. 저것만 끄고 올게.